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오늘 성공했네요. 성공했어요.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네,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에요. 네. 네, 오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후속편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차트 3탄일까요? 차트 3탄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이슈, 찬바람이 새로운 불기 이슈. 시작하기 때문에 호빵. 계절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이제 주제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아주 짧게 복습을 해드리면 네.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바닥 종목을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아니다. 그 선입견을 지하실이 좀 있을 수 깨드렸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차라리 신고가 종목을 하자. 근데 추세를 신고가 따라. 그렇죠. 순격가 종목 중에서도 아무거나 들이대서 네. 그냥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되게 변동성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 준비해온 주제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배당 투자의 역설. 사실은 찬바람. 네, 찬바람 계절적으로 불면 힌트를 주셨네요. 호빵이 생각나는데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찬바람이 불면 또 배당 투자를 또 분명히 배당이. 고려하게 돼요. 네. 근데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투자보다는 이 역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배당 투자도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다라고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세워드리면서 투자자별로 배당 투자를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일지 간단하게 네. 먼저 볼게요. 내용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찬바람이 불면 호빵도 생각나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은 배당 투자를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나 배당 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주식 사놓으면 배당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든 빠지든 배당만 받으면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도대체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배당은 받아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죠, 손실 나는 오히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거고요. 배당 투자의 자격, 사실 배당 투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배당 투자를 뭐 누구나 다 뭐 주식 계좌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배당 투자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이 배당 투자에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격이다. 소액을 가지고 배당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전략을 세우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안타깝지만 배당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해서 네.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결코 아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카데미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가 소액 투자자분들이건 고액 투자자분들이건 누구나 다 실전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배당 투자만이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여유 자금이 있고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이 오히려 배당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런 건지는 제가 잠시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님의 스타일상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배당이란 무엇인가? 네, 이런 걸 안 하면 제가 다음 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네, 성격상. 간단하게 배당이 네.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당연히 배당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번 것 중에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질문. 배당을 하는 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이게 경영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이슈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보다는 그걸 오히려 회사에 투자해서 성장성을 더 그렇죠.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그거죠.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주주들이. 역시 이것도 회사의 네. 입장과 주주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네네. 거예요. 그럴 것 주주들의 같아요. 입장에서는 배당을 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네. 말씀드릴 배당락이라는 개념 때문에 배당을 배당락.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0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일부를 배당을 해준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배당을 해주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렇죠. 투자를 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게 만든다면 배당 몇 푼 장기적으로. 받는 것보다 맞아요. 주가가 더 올라감으로써 주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업은 항상 계속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고요. 미래의 성장성을 추구하는 게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일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투자의 요체는 자본이득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지 배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 환경에서는 배당 투자가 정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 배당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말 그대로 현금 배당은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을 이렇게 딱 꽂아 드리는 게 현금 배당이고요. 주식 배당은 현금 대신에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받고 내가 이 주식을 더 들고 가고 싶으면 들고 가시면 되고 혹은 나는 그냥 팔아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성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찬바람이 중요하죠. 부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케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올해 이제 2012년 12월 31일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1일은요. 네. 주식시장이 안 열려요. 휴장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일이 이제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놓고 실제로 내 계좌에서 주식이 입고되려면 매수를 한 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12월 30일 날 주식을 샀다 배당 못 받거든요. 카운트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달력을 넘겨보시면 12월 28일이 바로 배당 기준일이다. 이날 오후 6시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올해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날 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네. 오후 6시까지만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정규 시간 플러스 시간의 시장까지도 매수를 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괄호로 주주명부 폐쇄라는 거 써놨잖아요.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는데 주주명부 폐쇄 이런 공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 명부를 폐쇄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주식 사놨는데 도대체 뭘 폐쇄한다 그러니까 괜히 겁을 덜컥 먹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단어가 표현이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28일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주주 명부를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 주주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배당을 네.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주들이. 그래서 주주 명부를 일단 일시적으로 닫아놓는다. 그런 개념이 이제 주주 명부 폐쇄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요즘에 주주 명부 폐쇄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는데 그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 이제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폐쇄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일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3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네. 28일까지 사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초보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기업이 배당을 하는 거는 2020년 올해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환원을 하는 환원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은 1년 내내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주식시장의 시스템이 좀 특이한 게요. 1년 내내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루만. 28일 날 샀다가요. 네. 29일 날 바로 팔아도 내년에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배당 기준일에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1년 동안 들고 있을 필요 없고 보유 기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하루만 들고 있어도 28일을 기준으로 주주이기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들어가는 사람 네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가님. 네네. 근데 28일 날 네. 그 배당을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은 올라갑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28일 날은 배당을 받기 위한 주식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늘어날 것 쉽게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막 사려고 거죠. 하는데 밑에 배당을 살려고 많이 말이에요. 준다는 회사들을 네. 그날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은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배당에 대한 수요가 몰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MSCI 지수라든지 네. KRX 뭐 300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200이라든지 변경이, 이 지수 네. 변경될 때도 네. 지수가 변경되는 날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아까 우리 동엽 씨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네. 배당락이기 때문에 배당락일 때는 오히려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배당락은 다음 날이 배당락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이제 배당락인데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동엽 MC가 센스 있게 네. 질문을 먼저 해주셨는데 자 배당락의 함정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일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는 생기는 건데 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우리 경제학 용어에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어요. 주식시장에도 공짜가 없거든요. 네. 배당은 줘놓고 주가는 그대로 놔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이 배당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28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시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음 날 29일 날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매수를 해봤자 배당을 날이니까. 받을 권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락이라는 게 이제 떨어질 락이라고 네.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비슷하게 우리 권리락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네, 권리.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 권리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권리락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졌다, 권리가 없어졌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요 단어에 대해서 좀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배당락일이 되면은 주가가 다 빠져요.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면 1000포인트에 있던 코스피 지수가 배당락일 날 주가가 막 1, 2%씩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배당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현금 배당으로 가정을 한다면 돈을 주는 현금을 거니까. 주주들한테 돌려- 배당을 네. 하는 거니까 기업의 자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을 준 것만큼 자산이 빠져나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네. 실제로 주총에서 배당을 얼마를 하겠다를 의결을 해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 중에서 제가 아까 주식 배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도 주식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 기준일이 되기 전에 주식 배당을 준다라는 걸 미리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주식 배당을 한 것만큼 배당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당락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어려운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주식 배당을 5%를 해준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식 숫자가 5%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도 당연히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시가총액도 5% 늘어나는 올라가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배당을 주는 거는 기업의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5%나 늘어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시가총액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하는 거품을 방법은 빼는구나. 주식 숫자는 더 늘어났으니까 한 주당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당락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당만 받으면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배당을 준 것만큼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면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볼 그러네, 수도 있다는 손실이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가총액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 배당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배당도 투자의 전략.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주식 배당도 좋지만 일단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러면 배당락일 날 뭔가 배당락 리스크가 자체가 좀 크지 덜하겠네. 않기 때문에 네. 현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찾자. 그중에서도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찾으면 돼요. 시가 배당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절대적인 금액이잖아요. 네. 5,000원 배당 준다 하고 이거 준다고 하면 배당이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네. 액면가를 비교를 해보거나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 배당 준다라고 하면 배당 금액이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 주식이 만약에 5천 원을 배당해 준다면 시가 배당률이 50%나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절반이네요. 그 시가 배당률을 여러분들이 따져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첫 기업에서 번째고요. 고지를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삼성전자, 우선주, 부국증권, 주로 배당주로 KB금융. 거론이 되는.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네. 바로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배당을 받아야 배당주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하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오히려 11월 말부터 12월 초일 수 있거든요. 주가가 반영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두셨다가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셔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챙기고 배당까지 받는 그런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인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뒤늦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배당락을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을 한 10%한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 만 원짜리 주가가 다음 날 9천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악재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복원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 복원되는 걸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은 못 받겠네요. 그렇죠. 배당을 못 받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 원짜리 주식을 배당받기 위해서 1,000원을 배당받기 위해서 샀어요. 네.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는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하고 네. 떨어진 9,000원의 주식을 9,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똑같네. 올라가는 걸 수익 내면 똑같은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떨어진 주식 중에 복원력이 빠른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배당의 권리가 없어도 충분히 배당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배당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락 이후에 만약에 주가의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배당 받아놓고 손실 볼 수도 네,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사례들을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 부강약품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식 배당을 10%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 공시가 나온 첫날에 이렇게 주가가 한 10몇 프로 급등을 하더니 다음 날에 주가가 무려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걸 연말까지 배당을 받겠다고 들고 있어야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차익 매도를 해야 될까요? 차익 매도를 해야 당연하죠. 어차피 10% 주식 배당에도 배당락일이 지나고 나면 가격은 10% 떨어질 거기 떨어질 때문에 거니까. 배당을 받는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면 차라리 시세 차익을 거두고 투자를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배당을 꼭 받아야 배당 투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 근데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일은 언제예요, 그럼? 배당일은 네. 내년도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 이제 결정하는 날짜에 배당을 해주고요.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주총을 해가지고 주총에서 이제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현금 배당이 이제 계좌로 입고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그때까지 돼요. 기다리면 배당락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니까 미리 그렇죠. 그냥 아니 호재를 이용해라. 기준일만 지나면 어차피 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생기는데 네, 네.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기다렸다가 이유가 배당을 없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배당락 때문에 빠지니까. 그것만 꼭 배당을 받아야만 투자가 아니다. 배당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음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이제 이런 스타일로 움직인 종목들은 배당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금융주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진 업종 중에 하나가 KB금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은행주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이제 실적이 나온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단계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 21선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고 주가도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과연 이 종목을 여러분 우선주는 배당을 잘 준다라고 해서 우선주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우선주가 지금 거의 7만 원을 넘어섰어요. 어제 이슈였죠. 그렇죠. 이걸 연말에 배당을 받겠다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게 원리는 과연 배당 투자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을 10%를 주든 15%를 주든 연말까지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건 배당을 많이 주나 안 주나를 떠나서 결국에는 이것도 주식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꿀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투자자를 위한 꿀팁.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현금 배당이 높은 기업,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배당 투자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나는 종목을 고르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굳이 배당 투자는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라든지 고배당주 펀드를 활용하셔도 된다. 이런 대안적인 투자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 중에 하나. 권리가 떨어진 자리, 배당락 이후에도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올해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카데미는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